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제기되는 한국 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남북 협력 사업의 복원 계기로 삼을 경우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특히 북한 정권에 대규모 현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 대신 시장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는 데 대해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던 뉴콤 전 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들 사업을 대북 제재에 부합한 형태로 조심스럽게 재조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그렇게 축소된 사업을 수용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넘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2로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나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 지원이 금지돼 있다고 밝히고 그런 사업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는 재개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한국 내 재계 인사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면 금강산 개발과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4일에도 2025년 세계 골프 선수권 대회 금강산 유치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며 금강산에서 세계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설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거치며 북한 정권의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의 경우 시장 경제의 경험장이 아니라 모든 수익을 북한 정권과 한국 기업가들이 독식하는 노예노동과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변질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또 재개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근로자들을 다시 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을 노예 노동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이 그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치는 것이 마치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남한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고 북한 독재자의 배를 불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정상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한 점에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한국 통일부의 판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시 남북 대화의 상세한 내용을 미국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Looking back retrospectively, one of the huge questions I think people will want to learn about historically is the actual content of the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 at the April 2018 summit meeting and in the lead up to the summit. The American side, so far as I know, was never given a transcript of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n officials and the North Korean side in the lead up to this peace offensive. So we don't actually know what the North Korean side said to the South, and we don't know what the South Korean side promised the North.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에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표적인 두 남북 협력 사업도 진척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연초부터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기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 또 커지는 시장 경제 장마당 등으로 계획 경제는 한계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계획된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고 인민경제계획은 그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오직 집행 의무밖에 없다면서 경제과업 수행을 위한 규율 확립을 당 간부들에게 촉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경제기조가 거듭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이 직접 나서 경제를 챙기면서 시장 개입이나 외화 통제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강을 다잡고 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고 무질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장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외화 통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같은 당 차원의 계획경제 규율 확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잇따른 핵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북중 교역 중단 등으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자력 갱생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기가 내세운 자력갱생에 따른 계획경제, 이것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생산 기반이 워낙 취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메울 수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뜻대로 자력갱생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관료들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북한 내 음성적인 자생적 시장경제, 이른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 차원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번 당 중간 간부나 시장 권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마당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양 아파트 같은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저거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 돈주들의 돈을 끌어다가 이 자본을 투자시키고 나중에 아파트를 배분하는 식으로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뿌리 뽑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만일 그런 장마당의 조력이 없이는 계획경제가 또 안 들어가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었던 전원회의를 올해는 3번이나 연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넘어 질책과 경고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여러모로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장마당을 방치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대북 제재를 지목한 스위스 비정부 기구의 평가를 일축하고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대북 제재가 북한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스위스 비정부 기구의 분석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 지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는 외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렸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에는 반대해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에이캡스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부터 활동해온 북한 해킹 조직이 기밀 정보 수집을 위해 한국 외교부와 대사관 등 정보기관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멀웨어 바이츠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교부와 정부산하 인터넷진흥원, 해외대사관과 국제원자력기구 홍콩 총영사관, 민간 증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포착됐다며 그 배후로 북한 정권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김숙희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숙희가 해킹 대상자의 자격증명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명 이메일 플랫폼을 모방해 피싱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애플시드라는 원격 접속 제어 악성 코드를 심어 기밀 정보 유출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숙희가 악성 코드 소스 코드에서 스스로를 탈륨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류한 북한 해킹 조직 탈륨과의 연계 가능성이나 동일 조직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8일 국무부 새 예산안을 놓고 개최한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새 예산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중국 대응임을 분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Indo-Pacific is the front line of the competition with China. China dedicates about 50% of its assistance and 50% of its economic diplomacy to the Indo-Pacific. We have asked for in the budget resources to help contend with that.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면서 동맹 활성화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need to revitalize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outcompete China, and defend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against those who seek to undermine it, renew democratic values at home and abroad, and push back against malign activity by our adversaries. 앞서 국무부는 오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약 585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0% 인상된 규모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중국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며 군사력과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is from day one, the government in Beijing did not, to say the least, meet its basic responsibilities in transparency, sharing information, giving access to experts, especially in the early days when it might have made a real difference. And unfortunately, that's continued to this day.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해군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군사 지원을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북 관계 교착과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우려 해결과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8일 발표한 2021 아시아태평양 영내 안보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중 동맹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해온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 대북 전략과 북핵 대응, 통일 등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지원 강화와 영향력 확대는 북한에게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 안에 영원히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현재 이 같은 동북아 영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복잡한 역학관계에 놓이면서 지역 안보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